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따뜻하게 잘 나셨나요? 혹시 밖에서 찬바람을 쐬고 온 뒤에 볼이 차갑고 따가워서 고통스러우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 피부는 매우 약해서 외부 환경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볼에 생기는 통증은 몸 밖의 요인 외에도 몸 안에서 생기는 요인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볼이 차갑고 아프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볼의 통증, 감각 이상은 심한 경우 마비가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볼이 차갑고 아프다 이런 주제입니다. 환자가 와서 볼이 차갑게 느껴진다 또는 아프다 또는 볼이 차갑고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데 사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을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데를 가도 아무리 더운 데를 가도 우리가 몸에는 옷을 입지만 얼굴은 옷을 잘 안 입죠. 그것은 그만큼 얼굴이라는 것은 양기가 제대로 잘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춥게 덥게 잘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볼이 차갑거나 또는 볼따기가 아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임상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볼이 차갑고 아프다. 이럴 때는 과연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해결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볼이 차갑고 아프다는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볼이 차갑고 아프다는 경우 또 안면 감각의 이상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각이 이상하니까 혹시 마비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마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면에 차갑게 느껴진다든지 아프다든지 감각이 이상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머리에 먼저 검사를 해보겠죠? 그런데도 이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치료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해석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볼이 차갑고 아프다의 한의학적 해석은 위풍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풍증. 근데 이 위풍증을 알려면 얼굴에 대한 한의학적 이론적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목 이상의 병은 풍열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목 이상의 병은 풍열이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의 병은 담열이다. 허리 이하의 병은 한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풍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얼굴병은 위장과 연관이 있다. 얼굴은 위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마사지를 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면 위장이 좋아지고 전신 건강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른 세수를 하는 것 같이 얼굴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위장이 나쁘면 얼굴에 누런색이 띕니다. 또 풍열에 손상되면 얼굴에 잡티나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한의학적 이런 특징을 알아야 돼요. 또 그럼 위풍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얼굴이 붓는 거예요. 위풍증, 위풍증이에요. 이것은 얼굴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붓는 것을 풍이라고 해요. 뒷목이 뻣뻣한 것도 풍입니다. 코가 붉은 것도 풍입니다. 얼굴이 잡티가 많은 것도 풍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러움도 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라 손톱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꼬부라지는, 끝이 꼬부라지는 이런 것도 풍입니다. 풍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풍증의 한의학적 원인은 음식을 먹은 뒤에 바람이나 서늘한 기운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위풍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넘기지 못한다. 또는 음식 넘어가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다. 몸이 자꾸 마른다. 사실 풍이 동하는 사람 너무 마른 것도 풍이 동하는 겁니다. 위풍증은 몸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배가 커지고 바람을 싫어합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또 가슴이 막혀 뚫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경우. 얼굴만 유독 붓는 사람이 있어요. 위풍증이 바로 얼굴만 유독 붓는 것이 위풍증의 특징입니다. 코와 관자놀이가 아프거나 마비되어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밑에 협거열을 지나서 입과 치아까지 붓고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와 협거열 부위에서 여기 이마와 협거열 부위에 풀을 발라놓은 것 같이 감각이 이상하고 만지면 아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증상들이 바로 위풍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풍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승마위풍탕과 서각승마탕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처방인데, 승마위풍탕은 얼굴이 부으면서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위풍증을 치료합니다. 서각승마탕은 양명위경의 풍열독을 치료합니다. 풍열독이라는 것은 바로 증상이 굉장히 격렬하고
아주 격렬해요. 증상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독이 쌓여서. 이럴 때 이제 소각승마탕을 씁니다. 소위 말하는 3차 신경통. 그것도 바로 풍열동입니다. 위경의 풍열동입니다. 그때 소각승마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제인 볼이 차갑고 아프다는 병을 생각할 때 위풍증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볼이 차갑고 아프다는 경우 위풍증의 관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주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볼이 차갑고 아프다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증상은 검사를 해도 이렇다 할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박사님, 이렇게 얼굴에 감각 이상이 와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나요? 네.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도 얼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60대 여성입니다. 60대 여성이 얼굴이 감각이 이상한데 차가우면서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볼이 차갑고 아파서 이런저런 곳을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환자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내원해서 한방 치료를 원했는데 한약을 쓰고 침 치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안면 감각이 차갑거나 아픈 통증이 있는 현상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했던 다른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환자는 이제 코 축농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더라고요. 주로 겨울이 되면 축농증 증상이 심했고 요즘에는 좌측 코 뒤 부비동이 아프고 목 뒤로 코가 넘어가면서 좌측 머리가 아프고 멍하고 눈 주위에 경련도 있으면서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이분이 잘 나는데 이분이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서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서서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코에 뭐가 있어서 목 뒤로 가래가 넘어가고 좌측 볼이 아프면서 차가운 감각이 든다고 그랬고 이분은 특징적으로 음식을 조금만 잘 먹으면 자신의 가슴이 커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고 언어도 어눌하고 눈떨림도 있고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심장이 뛰고 이상해서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고픔을 자주 느끼고 배고픔을 잘 참지 못하면서 속이 쓰리고 고통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환자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배고픔은 잘 못 참고 속이 비면 쓰리다는 것이고 조그만 음식을 잘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양명형 체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명형들은 식사를 잘하고 풍이 잘 동하면서 위장병이 잘 생기죠. 그러면 얼굴은 위와 연관되고 얼굴은 풍열과 연관되는 차원에서 볼 때 안면의 이상이 바로 잘 나타나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생긴 대로 병이 온 것이죠. 얼굴이 붓고 감각이 이상한 것을 한의학에서는 위풍증이라고 하는데 잘 드시는 양명형 체질들한테 잘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위풍증을 치료하는 승마 위풍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양명형의 이 환자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총 3제를 복용한 결과 좌측 볼이 차갑고 아프던 것이 많이 가라앉았고 전에는 머리까지 아팠는데 이제는 거의 아픈 감각이 없으면서 허리가 시끄러는 것도 가라앉았고 말이 어눌했던 것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축농증 증상도 많이 개선되어서 개운하고 눈떨림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아져서 환자가 매우 만족해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재발의 가능성은 없는지 또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그런 주의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병은 잘 치료해 놨지만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왔었는데 양명형 체질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한약을 써서 위풍증을 치료해서 불편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병이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을 잘 들고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예하고 대답하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안면에 감각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식후에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산보를 하듯이 천천히 팔을 흔들면서 걷는 것이 중요하고 이 팔을 천천히 흔들면서 걸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장과 연관된 안면 감각의 이상이 재발되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씩 한의학적인 점검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백회혈, 곡지혈, 삼리혈, 풍시혈, 기해관원혈 같은 이러한 중요 혈자리들에게 뜸을 떠서 혈맥이 잘 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볼이 차갑고 아프다는 증상.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치료 방법을 정확히 찾아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입니다. 왜 뾰루지가 날 데가 없어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겠습니까? 뾰루지는 어느 곳에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 게 한의학적인 뾰루지의 치료법입니다. 특히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 말도 못하고 정말 남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곳이 바로 회음부와 항문부이잖아요. 그것은 어디 대놓고 얘기하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지.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혹시 짜내면 괜찮을까 하고 짜는데 짜면은 더 성이 나서 더 고통스럽고 고통이 매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병원 가기도 꺼려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회음과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날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과연 이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치료해 주는데 한의학적으로 비교적 잘 치료가 됩니다.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난다. 어쩌다 뾰루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납니다.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나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 치료를 해줘야 그 뾰루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째서 없앨 수도 있는데 째서 없애면 또 생깁니다. 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첫째가 간화가 동해서입니다. 간화가 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깔끔하고 강직하고 운동 잘하고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늘씬하게 이쁘게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너무 잘 하려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욱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성생활을 과다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화가 동해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겁니다. 산후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산후에 제대로 된 치료라는 것은 산후에 누워 있는다고만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산후에 어혈을 쳐주고 산후에 어혈을 제거해 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고 산후에 원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산후 허로증이 오는데 이 산후 허로증에 의해서 바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려과다라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생식기에 뾰루지가 생기고 사려과다하면 생식기에 음액이 나오질 않아서 성생활이 곤란하고 음부 건조증이 나타나서 걷거나 이럴 때 힘들고 거기가 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려과다는 생식기와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려과다가 되겠습니다. 사려과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간화가 동하는 경우, 간화가 동하는 것은 눈썹이 진하거나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거나 코가 오똑하고 미남형, 미인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간화가 동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간화가 동해서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감히 용담 사간탕을 써서 간 기운을 꺾어주는 거예요. 간화를 꺾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문과 회음부 사이에 생기는 뾰루지가 없어집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써서 산후 허로증을 치료하면 뾰루지가 또 없어집니다. 귀비탕을 써서 사료과다를 없애주면, 귀비탕을 써서 생각이 많은 것,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것을 정상화시키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입니다. 박사님 혹시 관련 사례가 있습니까? 네. 회음부와 항문 사이에 뾰루지가 나서 제대로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40대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뾰루지가 나길래 금방 가라앉을 것 같다,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가라앉지도 않고 또 몇 번은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재발, 같은 곳에 재발하고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째는 것뿐이 방법이 없다고 해서 쨌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 또 이것이 반복돼서 나는 것이라서 이것은 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어난 겁니다. 속에서는 열이 오르고 겉은 춥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대변도 변비 경향이 있어서 알로에를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 체질이 궁금하네요. 네, 이 환자 체질은 얼굴이 갸름하면서 돌출된 형입니다. 얼굴이 갸름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갸름하다는 것은 간경 쪽으로 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간경이 통과하는 것이 회음구와 항문 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생식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생식기 주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간 경락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는데, 바로 회음부와 항문 주변인 간경이 흐르는 곳에 뾰루지가 작고 생긴 것입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간 경락을 다스리는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불편해한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불편한 증상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았는데도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고춧가루 뿌린 듯한 이러한 느낌이 있다. 목에 가래가 낀 듯하며 머리가 아프고 맑은 코가 나온다. 지난주에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열이 살짝 오르면서 몸살 기운이 있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있으면서 38도 정도의 온도가 나와서 해열제를 먹으면 가라앉는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먹먹했고 허리, 무릎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데요. 항문과 회음부 사이에 종기 같은 뾰루지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는데 현재도 남아있어서 불편하고 속에서 열이 오르고 겉은 춥다는 이러한 호소를 했습니다. 대변이 소통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합니까?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갸름한 모습이라는 것은 간 경락이 흐르는 곳에 병이 올 수 있다는 체질이죠. 바로 뾰루지가 난 부위가 바로 간 경락이 흐르는 부위입니다. 또 진맥, 나타나는 부위, 갸름하게 생긴 모습, 이것을 합해서 볼 때 간 경락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항문과 회음부 주변에 뾰루지가 난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히 용담 사간탕이라는 그러한 처방을 내서 투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설명해 주시죠. 네, 한제를 들고 나서부터 우선 대변이 잘 나와서 시원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대변 소통이 좋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제대로 조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상당히 환자를 치료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설사시키는 약을 투여한 것도 아닌데 대변 소통이 좋아진 것은 바로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한의학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 약을 쓰니까 생식기의 뾰루지가 훨씬 줄어들었고 앉아 있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마다 코가 좋지 않았는데 코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으며, 두 제를 더 복용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이게 좋아졌고 두통도 좋아졌으며 생식기 주변의 뾰루지는 거의 없어져서 너무나 개운하다고 했습니다. 세제를 더 복용하고 나서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항문과 회음부 사이의 뾰루지가 없어져서 이제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앉는데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전신이 건강이 좋아져서 너무나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여러분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은 도봉구에서 이병성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올해 45세 된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몸에 기운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해서 한약을 몇째 지어다 먹고 있는데요. 아내가 침도 맞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침 치료도 받고 약도 먹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몰라서 고민이 좀 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닐는지요? 침과 약은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네. 네, 침과 약을 어떻게 조화시키는 게 좋은지 궁금해하신 45세 남성입니다. 네.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병이 났을 때 이것을 침치료로 치료할 것인가, 한약을 투여할 것인가, 한약과 침치료를 같이 할 것인가, 또 거기다가 뜸까지 할 것인가, 또는 약침도 같이 맞을 것인가를 의사가 그 처방에 맞게
그 사람의 병에 맞게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약과 침이 어떻게 같이 써도 괜찮은가? 부작용은 안 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약은 나무 뿌리, 풀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통제라든지 다른 이런 약약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증이 있을 때라든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같은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 한약입니다만 한약이라는 것은 근본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소장운동이라고 해서 더했다 덜했다 더했다 덜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침치료를 같이 하면 바로 소장운동 때 불편함을 덜 느끼면서 더 빠른 효과가 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것은 치매는 많은 부분의 진통의 효과, 일시적인 효과에 그러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침치료는 보혈 강장이라든지 닌게르 주사를 맞는 것 같은 이러한 침법이라든지 피를 없애는 이러한 침법이 특수한 침법이 있습니다만 약의 치료와 투약과 침치료를 같이 하는 것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 내가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더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이병성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볼이 차갑고 아프다, 회음부와 항문 사이의 뾰루지,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